안녕하십니까? 기업자원통합관리 수업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에 들어와서 열심히 출석 체크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 수업이 기운이 막 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ERP 시스템의 이해 중에서 ERP 시스템이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직원들 이름도 들어가 있고 거래처 이름과 그다음 우리 회사의 기본 자산 아주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관리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생산관리, 생산부에서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는 영업관리, 그리고 인사과에서는 인사급여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재무나 자금관리, 원가관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요거는 각 부서별로 이제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업의 경영자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이제 경영 정보를 얻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업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ERP 시스템은 이런 기본적인 업무 기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전산실 가서 수업을 배울 때도 시스템 관리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중간 부분을 배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도 그렇고 현대의 기업에서도 일부분 활용하고 있는데요. POP, CRM, SCM, 그룹웨어라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확장형 ER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ERP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의 ERP인데 그 확장형 ERP에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POP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시점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가면 바코드를 찍어서 가격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회사로 판매되었다는 것이 회사로 정보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PO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RM이라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 말하자면 고객 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SCM은 공급망 관리. 공급망은 우리 회사에 자재나 재료를 보내주는 그런 회사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그룹웨어라고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쇼핑 많이 하죠. 그러면 굳이 현금을 주거나 계좌 이체를 시키지 않아도 전자결제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게시판, 그 다음 메일이라고 말하는 전자우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확장 기능도 추가되어서 ERP 시스템은 기본적인 업무 기능과 확장되는 확장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장형, 즉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중간 매개로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시키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자꾸 반복해서 했던 건데 ERP는 통합 시스템이다. ERP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부서에서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각각의 일은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자,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과에서
새로 신입 직원이 왔습니다. 그럼 신입 직원의 이름과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이 신입 직원 관리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인사과에서 자기들의 컴퓨터에만 신입 직원을 넣어 놓게 된다면 회계과에서 신입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 인사과에 있는 자료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입 직원이 만약에 영업을 담당한다면 영업부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을 또 입력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 부서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입 직원에 대한 정보는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 번만 집어넣게 됩니다. 인사과에서 한 번만 집어넣으면 이 신입 직원의 자료를 회계과도 꺼내 쓰고 영업부도 꺼내 쓰고 필요하면 생산 모듈에서도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입 직원이 승진해서 승진을 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승진을 했다라는 것을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두게 되면 회계 모듈이 자동으로 그 신입 직원의 급여를 올려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라는 것을 원장형 통합 베이스라고 하고요. 통합 데이터베이스요. 하나의 정보는 한 번만 입력이 되고 입력된 정보는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ERP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경영혁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BPR이라고 하는데요. ERP는 기존 정보 시스템에서 구현하지 못한 부분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BP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구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런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런 회사였다면 단지 전산화만 시킨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 구세대적인 부분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고 혁신적으로 먼저 만들고 나서 컴퓨터 전산화를 시켜야지 ERP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ERP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혁신부터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BPR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경영혁신,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다시 고친다라는 뜻이겠죠. 리엔지니어링의 약자로 그래서 BPR입니다. 경영혁신운동이라고도 하고 업무 프로세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업무 재설계라고 하는데 이 ERP를 하기 전에 혹은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ERP를 함과 동시에 이 BPR, 업무 재설계를 해서 ERP와 BPR이 다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하엘 해머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이 ERP를 하기 위해서는 BPR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동으로 경영혁신이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를 좀 더 좋은 회사로 만들려면 ERP 프로그램을 깔고 ERP 프로그램을 깔려면 BPR을 같이 동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